그럼 자기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떠나? 근데 이번에 겪으면서 제가 아버지를 너무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래, 그래. 그거를 알았어요. 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음, 아버지가 이렇게 난동을 부리시면 아버지 자체한테 집중해서 아버지가 아버지는 이제 눈에 안 보이고 그 다른 주변에 사람이 있는 사람들의 네, 눈으로 아버지를 보게 네, 되니까. 그거를 몰랐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이번에 모든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그래. 내 낯을 위해서 아버지가 좀 조용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 저번에 선생님이 써보라고 하셔가지고 쓰다 보니까 주된 내용이 아버지가 음, 그렇게 해서 민폐를 끼치는 게 너무 이렇게 음, 창피하고 음, 그런 게 되게 크더라고요. 저번에 그 스며들라고 하신 말씀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아버지가 뭐 다음 생에 이거를 가져가지 않게 여기서 여한 없이 이렇게 해보시라는 마음이 아니고 너무 창피하다. 이렇게 난동을 부리다니 뭐 이거랑 그다음에 아버지가 몸은 전에 기적적으로 다 괜찮아졌는데 이런 정신이 이런 상태로 한 10년 더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지? 그래. 이거랑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 반드시 그 미래를 가불하게 돼 있어. 이게 계속 이어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내 삶이 파괴되면 어떡하지? 이게 반드시 미래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지금을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일을 며칠을 겪고 나고 그걸 쓰고 나니까 이게 그렇게 큰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고 의사 선생님도 막 너무 저희가 이렇게 의사 선생님 눈치를 보면서 했던 게 그래, 이게 그래. 생각이 나서 오히려 그래. 인제 제가 왜 약을 제대로 안 주고 약을 안 줘서 생기는 일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강하게 항의를 했더니 되게 그 뭐가 문제였는지를 그쪽도 알게 되고 그런 상황이 아,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잘 됐다. 예 제가 약간 아버지 편 들어서 좀 약간 이렇게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좀 상황이 괜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임시방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며칠 동안 좀 이게 약으로 컨트롤 되는지 보고 그러고 나서 병원을 옮기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질렀나? 소리도 지르고 쌍욕을 하고 그리고 쌍욕을 막 하고 소리를 지르고 지르고 막 이렇게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이렇게 밀치기도 하고. 예 그러고 이렇게 휠체어를 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돌진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밤에 음, 잠을 안 자고 되게 내내 소리 질러서 그래서 인제 6 인실에 있다가 이렇게 다른 무슨 음, 독방으로 옮겨서 거기서 인제 보호자 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음, 했는데 그 병원이 그 재활 요양병원이다 보니 정신과 의사가 없어서 그 약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처방을 하는 바람에 사단이 났는데 처음에는 음, 그거를 일단은 제가 짚어서 강하게 항의를 하기보다는 음, 아버지가 인제 주변 환자들 다 이렇게 힘든데 음. 이렇게 잠도 못 자게 막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워하고 그 봐.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아버지가 창피해야 될 걸 내가 창피한 거야. 대신해 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남편이 잘못한 걸 갖다 아내가 창피해 하잖아. 그럼 남편은 잘못한 게 없어. 음 아버지가 잘못한 거는 아버지가 책임을 지고, 그러고 이제 나는, 내 시선으로 아버지를 보고, 그리고 또 아버지의 시선으로 또 나를 보고, 그리고 또 아버지의 시선으로 사회를 보고, 이렇게 하면 사실만 보게 된다. 감정 넣지 말고. 네. 그렇게 되면 정리가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지, 그지? 막, 전화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른다. 어떡할래? 너 와봐라. 막 이렇게 할 때. 되게 좀 혼란스러웠고요. 그리고 전에 아버지가 염증으로 쓰러지시고 할 때는 정말 몸을 아예 못 가누셨기 때문에 아버지 전생 치유하고 나서 아버지가 낙상 사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염증이 갑자기 심하게 와서 인제 돌아가시는 줄 알았거든요. 음, 그래 갖고 그때는 막 기운이 다 빠지고 그래서 아예 뒤집지도 못하셨어요. 이렇게 음, 막 똥오줌도 못 음, 가리시고 막 그런 사단이 났었고 그리고 그때 여쭤봤더니 선생님께서는 "아버지가 너무 떠나고 싶어 한다." 음.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인제 '돌아가시는가 보다.' 이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언니가 감염내과 의사 과장이다 보니 항생제를 바꿔가면서 정말 그거를 이렇게 열흘 동안 염증을 못 잡았는데 그거를 잡아서 살려내더라고요, 아버지를. 그래 갖고 이건 만약에 언니 없었으면 예 아버지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돌아가셨다. 상황이에요. 그런데 언니가 기어이 그거 항생제를 그것도
그러니까 운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도 중환자실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저희 언니 병원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 가지고 일반 의사들이 이게 감히 시도 못하는 시도를 막 해가면서 항생제를 투여를 해가지고 열흘 만에 살려낸 거예요. 저는 내심 언니가 잡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몸이 다시 막 회복이 되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막 몸이 막 점점 좋아지는데 그래도 저는 못 일어나실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너무 좋아지면서 재활요양병원을 병원을 옮겼는데 거기서는 저를 알아보시고 저한테 이렇게 막 지금 미국 전쟁하는 것도 알고 얘기하고 저희 큰애가 사회학과 다니는 것도 알고 막 이런 식으로 갑자기 치매가 아닌 사람인 것처럼 그 전전날에 MRI에는 뇌가 반으로 줄어들었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그러고 나서 요즘 100일 동안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탔다 그지? 네,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막 너무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났나 하는 상황에 제가 아버지 이러다 걷겠다 그러면서 아버지 걸으면 태어나야지 막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그 다음날 걸은 거예요. 심지어는 옆 사람을 잡고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네 막 이러고 엄청 놀라워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나흘 뒤부터 이제 이렇게 선망하고 반장이랑 난동이 오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막 전환이 되는데 그때 그때 저희는 내가 전생 얘기했었었나요? 아버지가 그 불 났을 때 가족들을 피하게 하려고 하는 거를 재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탈출해야 된다, 뭐 이런 절박한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 지금은 이제 그 소강 상태? 네, 약간 진정을 하고 있고, 저희 음. 언니는 이제 아버지 다음 병원을, 그러니까 정신병원으로 가야 하는 건지 막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워 하면서 좀 서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약도 그렇지만 이제 집에서는 케어를 하는 게 이제 더 힘들겠다 이런 판단은 됐는데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아버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근데 저는 몸이 너무 너무 회복이 돼서 한 10년 더 사실 것 같긴 막 한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아버지가 원하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눈빛이 그러니까 전에 떠나고 싶어 한다고 하실 때의 눈빛하고 너무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이런 생각에는 지금 이제부터 어떻게 살까 그걸 갖다가 이제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신다. 네. 인간답게 살고 싶어 하시는데 인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한테 교육을 시켜놓을게.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그 주변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도 입력을 해놓을게.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게 그렇게 해볼게. 그러면은 자기한테 다정하게 얘기하나? 기적의 이틀 동안은 갑자기 너무 그러니까 전에는 사람과의 대화가 안 됐었는데 그날은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삶이 최선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나? 네. 그렇게만 하면 돼요. 우리 모두는 진짜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러고 아버지는 그때 만약에 언니가 아니었으면 방법이 없었거든. 네. 언니가 큰 효도를 했네. 근데 전에 제 전생 치료할 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저희 언니가 저의 상관이고 전쟁에 나가서 제가 수색대로 나가 가지고 언니가 명령을 내려서 저희 아버지를 창으로 찔러서 아버지가 불구로 되게 긴 시간을 죽진 않고 살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아픈 가족이 되게 오래 사는 경험을 저희 상관이었던 언니와 제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한 거는 그 기억을 다 지웠다는 얘기야. 아. 그 그래서 전생 정화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할 때 아버지의 기억도 지우고 나의 기억도 지우고 언니의 기억도 지웠기 때문에 언니가 아버지를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살려내신 거지. 그러면 지금은 그 살려낸 것에 관해서 지금 상황에만 집중을 하면은 되겠죠? 저는 네네. 이제 전에 그렇게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거는 된 건가? 지웠다고. 이렇게. 예. 자기는 여기 들어와가지고 되게 많은 변화를 겪었다. 자기도 그렇고, 온 자기, 가족이 한바탕 이렇게 소용돌이 겪는 것 같고, 그게 다 전생치유 시기랑 맞물려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번에 일단의 이런 일들도 아버지 전생치유하고 나서 계속 질주하듯이 일어난 일이고요. 지난 4월 1일 날 저의 전 남편 전생치유하고 나서 선생님이 2차 좀 해주시고 나서 그날 제가 똥을 얼마나 많이 저녁에 똥을 한 바가지를 싼 것 같아요. 이렇게 저녁에 너무 근데 속이 후련한 거예요. 도대체 뭐 얼마나 잡고 있었던 거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막 그날 또 선생님이 전생을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인당을 붙이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붙인 건 아니었는데 운전을 하고 왔는데 뭔가 약간 시야가 갑자기 어두워졌다가 이렇게 렌즈를 막 바꿔 끼는 것처럼 눈가를 뭔가 이렇게 바꿔 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른 손이. 그러고 나서 뭔가 이렇게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한 그런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되게 그날 진짜 되게 좀 이상한 하루였어. 4월 1일 날에.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에 이제 2차 좀 기다리면서 이런 경험을 했다고 선생님 이렇게 중간에 MT 오면 뵙게 될 테니까 말씀드려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능력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수련을 갖다가 하면서 내 안에 숨어있는 능력을 갖다가 알아차리고 꺼내서 활용하고 그렇게 하면 좋아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데.